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코어팀의 중요 공지가 나왔습니다. 점검 그리고 1분기 내 KYC를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누가 했다? 공식적으로 니콜라스 씨가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비트코인 ETF까지 승인이 되면서 지금 현재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엄청 몰리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한 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시황 분석 한번 해보고, 그리고 파이코인에 대한 좀 몇 가지 소식 한번 중요하게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6,3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점점 더 뭔가 상승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전날인 10일에 엄청나게 많은 그 매수가 붙었다라는 거,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코인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350만원을 돌파한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은 6천만원을 이제 돌파해서 7천만원대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 과거에 우리가 비트코인이 최대 8천만원 정도까지 갔었다라는 걸 감안해 볼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의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올해 그리고 올해는 진짜로 예전에 그 기록을 뛰어넘는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리에이스님 같으면은 비트코인을 투자하시겠어요? 이더리움을 투자하시겠어요? 이러면은 솔직하게 저는 이더리움 투자할 것 같다라는 이런 관점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서 2배 먹으려고 하면요 1억 3천만 원 있어야 돼. 1.3억까지 가야 2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600만 원까지 가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뭐 이런 가격적인 부분 700만 원까지 가야지 2배를 먹을 수 있는데, 이 가격 자체는 이렇게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더리움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시황 분석 조금씩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지금 매수해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순수의 의견일 뿐이니까 여러분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SEC 해킹의 원인을 조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따가 살펴볼 거고, 매트릭스포트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매트릭스포트에서는 시장 관심 BTC에서 이더리움으로 옮겨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저 역시 똑같이 좀 느끼긴 하는데, 자 보시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38,000달러 수준이라고 전했는데 뭐 쭉쭉쭉 내용이 나오고, 뉴스에 팔아라 해서 매물이 쏟아졌고, 이 소식 후에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투자자 관심이 변했다 해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능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가격을 갖다가 올린다라는 게 아니라 상승률이라고 돼 있죠. 상승률. 여러분들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더리움이 좀 더 그런 기회 비용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봐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시면 세이프티 해가지고 나와 있죠. 결국에는 요거 SEC에 대한 해킹 뭐 이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SEC 계정 같은 경우는 유출된 것을 확인했으며 예비 조사를 완료했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조사 결과 이번 유출은 X의 시스템 이런 침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원을 알 수 없는 개인이 3자를 통해서 SEC 계정과 연결된 전화번호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해서 뭔가 자작극이나 이런 이슈는 아니었다, 그렇죠? 털린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면은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뭔가 상승세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버블 붕괴가 34년 만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최고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엔화가 변경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엔화는 지금 900원 초반대로 알고 있고 800원 중반대까지 내려갔던 게 900원까지 좀 회복을 했던 이런 모습들을 좀 여러분들이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체인지 매팅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뭐 이런 모습들을 쭉 봤을 때 선물 포지션의 규모가 뭔가 급상승하고 증가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이더리움이 뭔가 거래량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내가 코인은 어느 걸 사나 이득을 보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불장에선 솔직히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할 때는 하락할 때는 얼마든지 하락할 이럴 가능성들도 좀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적당하게 현금을 분배를 해가면서 배분을 해가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한편 트위터에 보면은 NFT 프로필 사진 지원이 제거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P2P 결제하고 더 많은 AI 기반 도구를 포함하는
2024년 회사의 원대한 그런 비전에 대해 썼는데 이 모든 와중에 뭔가 회사는 유료 가입자를 위한 기능을 조용히 제고를 했어요. 더 이상 NFT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이 ETF 열차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 도착점은 어떻게 됐을 것인가? 라고 살펴보면은 ETF가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이죠. 자, 시보는 비트코인 ETF 거래를 이제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ETF 첫 신청에서 10년 만에 승인을 했고 축하의 시간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축하를 하고 비트코인이 상승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이거에 따라서 코인 전체적으로 뭔가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젠 비트코인 외에 ETF도 자유롭게 뭔가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축하한다 해서 SEC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ETF 신청사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은 수수료. 어쨌든 간에 ETF에 승인된 그런 원인이나 이런 내용을 좀 분석을 해봐야겠죠. ETF의 승인 영향 해가지고 좀 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 수수료가 0.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부 트러스트 등 높은 수수료 상품에서 수수료가 싼 ETF로 빠르게 대체가 될 거고, IB 은행들은 AP 역할을 해서 ETF가 현물 정산 방식 대신에 현금 정산 방식을 채택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카인드는 운용사가 직접 비트코인 거래를 할 필요가 없고 수수료 이점이 있어서 효율적. 그러나 SEC는 자금 세탁 우려 때문에 운용사가 직접 캐시 온리로 비트코인을 결제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JP모건 등 IB들은 AP로 참가를 합니다. 이더리움 전망에 대해서 보면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지분 증명 방식이라 쟁점사항이 존재하는 만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과정은 더 험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긴 비트코인 자체가 10년 만에 ETF 승인을 받은 만큼이나 어찌 보면 되게 험난할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쪽으로 좀 더 쏠릴 가능성들이나 기대감들은 분명히 발생한다라는 이런 부분을 남겨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ETF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ETF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상장지수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잠깐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개별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식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제공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이고,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 자체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가지고 주식처럼 거래를 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즉 비트코인 자체를 이제는 자본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에 따라 파이코인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상당히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는 비트코인을 투자재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출현 당시에 화폐의 대체제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제는 마무리가 돼서 이제는 뭔가 투자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거예요. 투자 자산. 뭐 이거를 갖다 조금 더 고급 용어로 해석을 하면은 위험 자산이다 해가지고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몇 년 전만 해도 보통 6년 전만, 7년 전만 해도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은 바다 이야기고 비트코인은 도박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언제 그런 모멘텀이 바뀔지 몰라요. 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은 비트코인이지만 또 몇 년이 지났을 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는 또 어떤 것들이 유행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트코인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뭔가 그 이후에는 유행을 타는 새로운 무언가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느낌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한동안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이런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편 1월 17일에 이더리움 골디 테스트넷에서 덴쿤 업데이트한다고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에 따라 가지고 뭔가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면은 1월 31일에 세플리아 그리고 2월 7일에 홀스카이 테스트넷에 대해서 덴쿤 업그레이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뭔가 기술에 대한 복잡성 때문에 원래 작년 4분기에 하기로 했던 것을 2024년으로 일정을 연기했는데 뭐 이거에 따라서 이더리움을 갖다가 상승 재료로 많이들 볼 수 있겠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지금 이더리움을 사신 분들이 어제 그저께 이틀 사이에 굉장히 이 매수세가 쏠렸다라는 걸 제가 또 한 번 느끼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그런 기대감
많이 생길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진짜 코인 모르시는 분들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알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런 회사들 있죠.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뭐 넥슨도 보이고, 그죠? 테슬라도 보이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지도 보이고, 그다음에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도 보이고,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명한 기업들이 다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보다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2021년 기준이긴 한데, 지금의 움직임과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면은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어디서 투자했고, 어디서 모으고 있고, 그리고 어디서 지금 버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또 새로운 판단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파이코인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인데, 니콜라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 해서 우리는 1분기에 KYC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막힌 문제, 파이오니어를 해결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니콜라스 씨가 얘기하는 거는 1분기 내에 뭔가 KYC 인증에 대해서 이런 막힌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존버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결국에 로드맵에는 이런 일정들이 안 나와서 좀 실망을 하긴 했지만, 니콜라스 씨가 직접 얘기를 했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상당히 그런 기대감. 1월에서 3월, 우리가 늦어도 3월 31일, 제가 볼 때는 조금 앞당겨서 3월 14일에는 어느 정도 KYC 인증에 대한 프로세스가 이렇게 개선,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런 인증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인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거의 빵이 찍힐 정도예요. 보시면 지금 큰 변화가 없죠. 뭐 KYC 인증이 됐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나 노드에 대한 큰 변화는 없는데, 뭐 이거에 따라 이거는 좀 잘못된,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좀 미리 스포를 해버렸네. 자, 보시면 전이된 마이닝 보상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하나도 늘어나는 게 없어요. 이 추세로 봤을 때는 사실 KYC 인증, 뭐 다행히 1월 10일에는 12,000개가 있었다라는 이런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3만 개씩 계속 돼야지 여러분들 올해 목표를 좀 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역부족이다라는 이런 느낌은 많이 받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며칠이나 이런 내용이 지속될지, 그리고 정말 하루에 옛날에 완전 초창기처럼 이렇게 10만 명씩 이렇게 하는 이런 날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인지, 좀 이런 게 있다면은 좀 더 이 파이코인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뭔가 상승 랠리의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뭐 진짜 파이에 대한 앱 개발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우승했던 우승작 있죠, 이 파이 피레이트, 피레이트 관련한 이 게임이 나왔는데, 요거는 그래도 나름 좀 퀄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칼을 들고 뭐 해적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해적이 뭔가 재화도 찾고 재물도 찾고 이런 게임인데, 요 게임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나름 좀 퀄리티 있는 게임이 등판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의 D앱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진짜 게임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좀 꿀잼각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도 들고, 한편 파이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공지가 하나 나왔는데, 이 공지를 보면은 뭐 20분에서 30분이 걸린다 뭐 이런 건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11시부터 PST 시간으로 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목요일이라고 Thursday라고 나와 있죠. 자, 일단은 보면은, 자, 이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자, 서버 마이그레이션 작업 관련해서 수진 모더님이 올려주신 부분인데, 서버 마이그레이션 작업으로 인한 앱다운이 예정되어 있고, 한국 시간으로는 1월 12일 04시부터 해가지고 1시간이라고 예정을 하나 30분씩 하루 동안 추가로 다운타임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뭐 다음날 그 다음날 이렇게도 다운타임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뭐 이거에 따라서 뭔가 이 서버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될 때마다 약간씩 다운이 계속 되고 있는데, 뭐 다운되는 거 제가 볼 때는 여유있게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도 안 걸리긴 할 거예요 이번에는. 그쵸? 이렇게 미리 공지를 할 때는 항상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다, 근데 일주일 정도 있으면 또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ETF가 오늘 승인된 거랑 그럼 파이코인이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고 파이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ETF 승인을 이번에 받았는데, 이거에 따라 이더리움은 ETF에 대한 가능성 이런 걸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파이코인이 ETF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기에는요, 이거는 정말 먼 미래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KYC 인증이라든지 그 외에도 뭔가 상장 뭐 이런 얘기도 또 할 거고, 그리고 화폐 단위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ETF를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완벽성, 이런 것들은 다른 코인보다 좀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오류에 대한 부분을, 이런 관점들을 해결을 해야 어쨌든 ETF 승인 여부에도 인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에 대한 ETF가 나온다? 사실 이거는 지금 꿈도 꿀 요런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건 확실한 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만큼이나 코인 시장에 뭔가 주식보다는 코인 시장으로 지금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건 또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뭔가 파이코인은 저는 하이브리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코에 걸면 코, 귀에 걸면 귀 이렇게 되는데 또 코인으로 본다면 하나의 코인으로 볼 수 있겠고 또 화폐라고 본다면 하나의 화폐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장점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때 뭔가 이런 기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아야 된다. 전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비트코인 ETF가 됐다고 해서 파이코인에 대한 ETF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거는 지금 꿈꿀 때가 전혀 아니다. 왜? 일단은 비트코인이 지금 10년 만에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 자 이더리움도 그러면은 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눈치를 보고 있는데 파이코인이라고 한 번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보다 뛰어난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그러면 파이코인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는 따로따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무슨 소로반 얘기하면서 아직도 스텔라 얘기하는데 사실 스텔라 뭐 그거에 대해서 연관성이 아예 없다라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스텔라 ETF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이렇게 한번 되묻고 싶고 이게 된다고 해서 파이코인이 뭐 발전이 있다 사실 이렇게 보기에는 연관성 자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스텔라 역시도 버려야 됩니다. 왜? 파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진짜 코인으로 자리매김을 해서 메인넷이 된다면은 얘는 이제 파이의 뭔가 그 생태계, 파이의 생태계들이 줄줄이 이어붙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지. 예를 들면 이거요. 여러분들은 코인 중에 이더 기열의 코인 뭐 이런 거 쭉쭉쭉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BNB에 대해서도 쭉쭉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처럼 이런 거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뭐 하나의 예를 들면 뭐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클래식 뭐 이렇게 되죠. 이더리움 클래식이 여러분들 간다고 해가지고 뭐 이더리움이 오르냐 또는 이더리움을 간다고 해서 이클이 오르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평행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스텔라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파이가 오른다 비교를 해볼 때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공감대 형성 이건 이제 어저께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하나 예시를 좀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뭔가 코인을 하나하나 볼 게 아니라 진짜 메인넷이 될 대장의 코인은 뭐다? 그냥 메인넷 하나로 봐야 돼요. 그 자체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걸로 뭐 딴 것과 비교해서 이만큼 오른다 저만큼 오른다 이런 걸 들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인 시황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황 분석에 따라 확실히 코인의 매수세가 붙으니까 아무래도 무료채굴 코인의 대장인 이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희망이 있다. 그리고 꼭 성공해야만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뭔가 파이코인의 그런 코어팀의 중요 공지들 좀 살펴봤고 그리고 1분기 내에 KYC 인증을 해결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승인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코인 시장이 좀 더 뭔가 새롭게 변화할 것이라고 좀 느껴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파이코인과 오늘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하나로도 파이코인 더 모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